1번.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 명칭은 무엇입니까? 답. 대한민국입니다. 2번.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답. 서울입니다. 3번. 서울의 옛날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 한양입니다. 4번. 국경일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답.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5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해보세요. 답.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고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에게 좌석을 양보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6번. 공원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말해보세요. 답.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꽃을 꺾지 않습니다. 7번. 상대방이 연령이 높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 또는 공적인 장소에는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답.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8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내린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유실물센터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9번. 우리나라의 고유의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한복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입니까? 한복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한복입니다. 10번.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답. 애국가입니다. 11번.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거듭은 무엇입니까? 답. 후렴구입니다. 12번. 애국가의 의미에 대해 말해보세요. 답.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13번. 애국가의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해보세요. 앞부분은 다른데 후렴은 똑같습니다. 14번. 부부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습니다. 15번.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혼인신고는 어디에 가서 합니까? 시청, 구청, 군청 등입니다. 16번. 한국에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답. 만 18세 이상입니다. 17번.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이며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등에 가서 하는 신고는 무엇입니까? 답. 혼인신고입니다. 18번. 아기가 태어나면 무슨 신고합니까? 답. 출생신고합니다. 19번.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 가서 출생신고합니까? 답.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번. 자녀가 태어난 후 며칠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21번. 아기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습니까? 답.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22번. 아기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유치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 답.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23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 한복, 한글, 한옥, 김치 등이 있습니다. 24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는 무엇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답. 태극기이며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25번. 한국을 상징하는 국화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무궁화이며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26번.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갔다가 무엇을 받아서 약국에 갑니까? 답. 처방전입니다. 27번.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간을 다 합쳐서 몇 년입니까? 답. 12년입니다. 28번. 자동차를 탈 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붙들어 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안전벨트입니다. 29번. 화재가 났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답. 소방서에 전화해서 신고합니다. 30번.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답. 119입니다. 31번.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의 재해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소방관입니다. 32번. 도둑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 긴급 전화번호 또는 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답. 112입니다. 33번.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답. 구청이나 시청 또는 도청 등입니다. 34번. 눈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답. 안과입니다. 35번. 아기가 아프면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답. 소아과입니다. 36번. 기, 코, 목구멍, 숨통, 식도에 생기는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어디입니까? 답. 이비인 후과입니다. 37번.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친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바르게 알려주겠습니다. 38번. 임신하는 동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기 위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태교입니다. 39번.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음식을 바치고 절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제사입니다. 40번. 제사 때 제사상 위에는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답. 배, 대추, 사과, 부침개, 떡 등이 있습니다. 41번. 당신이 사는 지역에 있는 유적지를 말해보세요. 답. 땡땡땡. 42번. 동네 지역마다 대표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이장입니다. 43번. 함께 사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초생활 질서에 대해 말해보세요. 답.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줄 서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노약자, 임산부 자리 양보하기,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뒤에 타기 등입니다. 44번.
이민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하고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45번. 한국 사람들은 주로 사용하는 SNS는 무엇이 있습니까? 2개 말해보세요. 답.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입니다. 46번.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을 수 있습니까? 답.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뽑을 수 없습니다. 47번.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5일장입니다. 48번. 대한민국은 삼면이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가 있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답. 동해입니다. 49번. 거주 형태 중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거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답. 월세입니다. 50번. 집주인에게 일정한 기간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전세입니다. 51번.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맞벌이입니다. 52번. 일정한 시간의 일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퇴근입니다. 53번. 회사나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회식입니다. 54번.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실업자입니다. 55번. 우리나라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매년 11월에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56번. 보통 시험을 보는 날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무슨 선물을 해줍니까? 답. 엿이나 찹쌀떡입니다. 57번. 죽은 사람에 대해 애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장례식입니다. 58번.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문상입니다. 59번. 상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조의금 또는 부의금입니다. 60번. 장례식에 갈 때 무슨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합니까? 답. 검정색 옷입니다. 61번. 결혼식에 갈 때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축의금입니다. 62번.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돌잔치입니다. 63번. 첫 번째 생일에 상을 차려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골라 잡게 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돌잡이입니다. 64번. 사람이 태어난 지 만 60년이 되는 60번째 생일에 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환갑잔치입니다. 65번. 사람이 70세가 되면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고희잔치 또는 칠순잔치라고 합니다. 66번.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무엇입니까? 답. KTX입니다. 67번. 우리나라의 기차 종류를 몇 가지 말해보세요. 답.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입니다. 68번. 보통 물건을 사려면 마트나 시장에 가는데 집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홈쇼핑입니다. 69번.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물건을 돌려주고 이미 낸 돈을 다시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환불입니다. 70번. 물건을 샀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물건을 돌려주고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교환입니다. 71번. 선거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답. 주민등록증입니다. 72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답. 만 18세 이상입니다. 73번.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선거입니다. 74번.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해보세요. 답.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입니다. 75번.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중 나이가 만 18세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보통선거입니다. 76번. 민주선거 제도 4대 원칙 중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선거의 원칙입니까? 답. 직접 선거입니다. 77번.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답. 비밀선거입니다. 78번.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중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피선거원자에게 한 표씩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평등선거입니다. 68번. 보통 물건을 사려면 마트나 시장에 가는데 집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홈쇼핑입니다. 69번.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물건을 돌려주고 이미 낸 돈을 다시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환불입니다. 70번. 물건을 샀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물건을 돌려주고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교환입니다. 71번. 선거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답. 주민등록증입니다. 72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답. 만 18세 이상입니다. 73번.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선거입니다. 74번.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을 말해보세요. 답.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입니다. 75번.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중 나이가 만 18세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보통선거입니다. 76번. 민주선거 제도 4대 원칙 중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선거의 원칙입니까? 답. 직접 선거입니다.
77번.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답. 비밀선거입니다. 78번.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중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피선거원자에게 한 표씩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평등선거입니다. 79번. 아무 때나 돈을 맡기거나 찾을 수 있는 예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보통예금입니다. 80번. 사람들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답. 은행입니다. 예금을 하거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답. 은행입니다. 81번. 전화가 와서 경찰이라고 말하고 개인정보, 주민등록증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돈과 재산이 다 빼앗기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범죄입니까? 답. 보이스피싱입니다. 82번. 은행에서 돈을 거래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통장입니다. 83번. 물건을 살 때 현금 없이도 이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신용카드입니다. 84번.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하거나 갈아탈 수 있는 카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 교통카드입니다. 85번. 임산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진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답. 국민행복카드입니다. 86번.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은 무슨 카드입니까? 답. 아이행복카드입니다.